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합성 마약인 펜타닐 공급을 이유로 중국에 취임 이후 곧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에 이어 펜타닐까지 양국 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베이지를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현재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시행할 수 있는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을 펜타닐로 삼은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마약 원료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고 펜타닐 유통은 미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중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가 수백 종으로 늘었는데 중국이 일부만 규제하면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수감자 맞교환이 이례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약 혐의자 등 3명을 풀어주면서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작별 선물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등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해선 크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미중 간 무역 문제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어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方执意升级管制，中方将采取必要措施，坚决维护中国企业正当合法权益。 네, 중국 등진 국방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군서열 7인 사성 장군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이 군부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둥진 중국 국방부장이 부패 혐의로 중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리상프 전 국방부장의 낙마를 처음 알리면서 신뢰도가 높은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웨이펑어와 리상프에 이어 국방부장 3명이 연달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신 중국 군부 서열 7위인 사성 장군이 체포된 사실을 중국 국방부가 알렸습니다. 中央军委委员、军委政治工作部上将主任苗华涉嫌严重违纪，经党中央研究，决定对苗华停职检查。 중국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시진핑 주석 아래로 현재 장유사와 허웨이 등이 부주석으로 있고 국방부장과 연합참모장, 정치부 주임, 기율이 주임 등 7명이 중앙군사위 멤버입니다. 등진의 신변에 문제가 없더라도 서열 7위 마후아의 체포 사실만으로 중국 군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장성으로 승진하려면 마후아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결국 마오가 인선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서 중국군 내부에 또 한 차례 숙청바람이 불지 관심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첫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일부터 6박 7일간 태평양 도서국인 마샬 제도와 투발루, 팔라우 등을 방문합니다. 방문지에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미국령 괌도 포함됐습니다. 라이 총통은 미국 땅을 경유하며 오랜 친구를 만나고 하와이 싱크탱크인 동서센터에서 비공개 교류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는 중국은 이 같은 대만의 독자적 외교 활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이 총통의 순방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훈련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과 10월에 이어 또다시 포위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라이 총통의 접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我们一贯反对美台这个官方往来，反对台湾当局领导人以任何名义、任何理由窜美，反对美方以任何形式纵容支持台独分裂分子及其分裂行径。
이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 가능성에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대만 해협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처사는 양안 민중과 국제사회에 환영받지 못하고 책임 있는 현대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보감시 정찰을 통해 대만 해협 주변 공역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뒤 대만군은 중국과 맞닿은 최전방 진먼다운 섬에서 선제적으로 야간 훈련에 나섰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쇼폼 드라마 단속에 나섰습니다. 재벌과의 사랑 또는 고부 갈등 등 개연성이 낮은 소재가 아닌 효도와 자해, 또 상조 등의 내용으로 창작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밖에 중국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요즘 중국에서는 더우인이나 OTT 등에서 1분에서 15분 길이의 짧은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재력과 외모를 겸비한 엘리트 남성과 백치미 넘치는 여성의 사랑, 돈을 탐하는 악독한 시어머니 응징 등이 단골 주제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런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릇된 가치관과 갈등으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만 1000편의 쇼폼 드라마가 제작됐는데 이용자가 들면서 이른바 불량 콘텐츠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때문에 소동인데 중국 중부에서는 멧돼지가 골칩니다. 산시성 농촌에서 멧돼지가 70대 노인을 공격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난징시 지하철 철로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란이 빚어졌는데 중국에는 이런 야생 멧돼지가 20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림 개발로 서식지가 좁아지고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도심까지 출몰하고 있는 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중국 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아들 보가가가 지난 23일 대만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대만 1한년 루이덩 보아이 병원 설립자의 손녀 쉬후이로 전해졌는데요. 대만 언론은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드론을 띄우고 나무 위에서 망원 카메라를 동원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논평 요구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에 반대한다며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